전부 다 문법이 두 개 다 들어가서 자, 한글 맞춤법 외울 게 좀 많다. 사실은 이해할 것도 이해해야 되지만 우리가 좀 외워야 될 것들이 좀 많은 파트라서 자, 한글 맞춤법의 구성과 필요성 구성 세훈아 읽어보자. 자, 본문 6장까지 있는데 1장 총칙, 2장 자음과 모음, 3장 소리에 관련된 거, 4장 형태에 관련된 거, 5장 띄어쓰기, 6장 그 밖의 것, 그리고 불어, 문장 부호 등이 있는데 다 배우진 않을 거니까 쫄지 말고. 자, 필요성 이런 게 있고,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 세훈아. 우리말 중에서도 이제 일단은 우리는 표준어를 기준으로 할 거야. 방어는 일단 맞춤법에 들어가진 않고 표준어를 기준으로 해서 한글로 옮겨 적을 때 왜냐하면 저 왼쪽에 보면 3번에 뭐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글 맞춤법은 따로 해서 우리말을 한글로 옮겨 적을 때 지켜야 하는 기준인데 표음주의가 있고 표의주의가 있어. 한글은 기본적으로 표음 문자야. 한글은 기본적으로 표음 문자야. 기역, 니은, 디귿, 아야, 어여가 기본적으로 의미가 없이 음만 드러내기 때문에 표음 문자고, 한자 같은 것들은 한자 자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으니까 표의 문자라 하는데, 아무튼 한글 맞춤법은 표음주의와 표의주의를 가지고 할 거야. 표음주의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방법인데 우리가 음운 변동을 배웠단 말이야. 음운 변동을 배웠을 때 음운 변동을 적용을 시켜서 표기를 하면, 음운 변동을 적용시켜서 표기를 하면 적혀 있는 표기랑 발음되는 내용이랑 같지. 적혀 있는 그대로 발음을 한다는 건 음운 변동을 반영해서 적은 거니까 적혀 있는 거랑 발음이랑 일치하는 경우에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제일 쉬워. 자, 근데 소리 나는 대로만 적다 보니까 의미가 중복되는 것들이 많아. 의미가 이해가 안 돼. 꽃이라 적어야 되는데 꽃이라 적으면 이게 먹는 꽃인지 꽃인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어법대로 적는 방법을 선택하는데 제1항 계속 가볼게, 세훈아.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우리와 같이 이용한다. 한글은 음운 문자야, 그지? 의미가 없어.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표현주의를 반영하되 어법에 따라 번역을 할 때 어법에 따라 한다는 건 형태서에 원래 모양, 꽃이 하면 꽃을 적어주지, 먹어 하면 먹을 적어주지, 즉 원형을 밝혀 적는 것들을 표의주의라 해, 우리가. 자, 2항 문장이 각 단어 여기까지. 단어는 혼자 쓰는 걸 단어라 해, 그지? 혼자 써도 의미를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단어라 해. 근데 혼자 못 쓰는 것 중에 단어가 하나 있어. 뭐였지, 우리? 어? 어미는 단어가 아니야. 어미는 단어를 할 수 없어. 왜냐하면 먹는다 할 때 야, 어간, 어미, 어미잖아. 그럼 어미가 단어가 되면 얘 단어 세 개가 돼. 야는 하나의 단어가 돼. 어미는 안 돼. 그럼 또 뭐 있노? 혼자 못 쓰는데 단어이네. 조사 있잖아, 조사. 조사 단어라 했잖아, 우리가. 단어에는 조사도 포함이 돼. 그럼 모든 단어는 띄어 쓴다 하면 틀려. 모든 단어는 혼자 쓴다 하면 틀려. 조사는 단어가 아니다 해도 틀려. 조사는 단어야. 근데 조사를 제외한 단어는 띄었어. 근데 조사는 단어지만 붙였어. 그래서
원칙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 예외도 있다 이 말이야. 원칙으로 한다라는 말에는 즉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쓰을 원칙으로 해. 예외는 조사야. 조사는 단어지만 붙였을 거야. 자, 왼쪽에 보면 뭐 한글 맞춤법의 역사 있고 뭐 소리대로 적는 거 있고 뭐 있는데 아무튼 한번 읽어봐. 꼭 예시를 잘 봐놔야 돼. 우리가 김종철, 김수아, 미래엔, 비상강 한 4개 정도 맞춤법을 우리가 할 건데 너거는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너가 문법이 2개라 가지고 일단은 최대한 좀 문법에 치중해서 좀 해볼 거야. 일단은 자 한번 가보자. 상민아 5항 여기까지.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의문변동에서 배운 것들, 즉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이 있게 얘는 뺄 거야. 내가 나는 된소리라 한다면 의문변동으로 설명할 수 있는 무조건 적어 세우나 무조건 된소리로 발음되는. 그럼 우리가 배운 게 뭐 있냐 하면 뭐 한자음 리을 뒤에 어감 받침 니은 미음 뒤에 혹은 뭐 기역이나 디귿이나 비읍 받침 뒤에 나오는 된소리는 무조건 된소리로 발음을 한다고 배웠어. 우리가 된소리 할 때. 그럼 예를 들면 자 예를 봐봐. 내가 이렇게 발음을 하게 하고 싶어 사람들한테. 근데 내가 이렇게 안 써도 이렇게만 써놔도 음운 변동에서 기역 뒤에 오는 예사 소리는 이렇게 적어도 발음을 이렇게 할 거야. 왜? 음운 변동으로 설명이 되니까. 즉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이 있게 나는 된소리니까. 그러면 말라고 적노 내가 처음부터 된소리를. 적을 필요가 없을 거 아니야. 된소리 안 적어도 어차피 된소리 발음하는데 뭐. 귀찮잖아. 안 적어줘. 뚜렷한 까닭이 있게 되는 경우. 뭐 얘들 전부 다 된소리로 발음될 거기 때문에 깍두, 딱지, 색시, 싹둑, 법석, 갑자라고 발음이 되니까 굳이 된소리를 안 적는 거야. 굳이. 근데 만약에 다시 읽어볼게, 성민아. 없이 즉 아까 얘기한 것들을 제외한 뭐 이런 것들 봐봐. 모음과 어디 갔노? 미안. 이 모음과 이 모음 사이에서 나는 이 쌍지읒. 모음과 모음 사이에는 된소리가 나올 이유가 없어. 그럼 내가 만약에 이 단어를 이렇게 적으면 사람들은 그냥 소적 할 거야. 그러니까 얘는 뚜렷한 까닭이 없으니까 굳이 적어줘야지 뭐 어떡하겠어. 안 그러면 된소리 발음 안 할 건데. 됐지? 이해했지? 그러면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이 없게 나는 된소리, 음운 변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 즉 모음 사이에서 나는 것들. 여기 지금 안 적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김종철 하면 나올 건데 니은이나 미음이나 뭐 리을이나 있던 울림 소리 뒤에서 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적어줄 거야. 됐지까지 상민이 계속하자. 다만 기역 받침 뒤에서 여기까지. 얘는 다른 말로 하면 상민아 뚜렷한 까닭이 있는 애지. 그럼 적을 필요가 없지. 그렇지? 적을 필요가 없지. 근데 기역과 비읍 뒤에 나는 된소리라 하더라도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면 뭐 쓱싹 뭐 이런 것들. 기억 받침 뒤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적어도 된소리로 발음할 거야. 내가 이렇게 적어도 된소리 발음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배운 대로 한다면 안 적는 게 맞는데 같잖아. 여기 앞에 쌍시옷이 있잖아.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적어주는 게 더 이쁘잖아. 앞에 굳이 있으니까. 있으니까 둘 다 적어주는 거야. 이렇게. 요 경우는. 그 다음에 10이랑 나영아. 자, 우리 이거는 음변동할 때 두음 법칙에서 배웠던 걸 다시 하는 거야. 단어의 첫머리에 온다. 즉, 첫 번째 음절이다. 첫 번째 음절 이해 안 되는 사람 없고, 첫 번째 음절에 올 때, 첫머리에 올 때, 두음 법칙은 라려, 레려, 류, 리가 첫머리, 첫 번째 올 때, 첫 번째. 양심에서 량이 첫 번째 오고, 역사에서 력이 첫 번째 오고, 유행에서 류가 첫 번째 왔을 때, 만약 얘들이 두 번째 오면 상관없어. 양심할 때 이 량이거든. 인마가 량인데, 얘가 만약에 계량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오면 신경 쓰지 마. 신경 안 써도 돼. 얘는 리을을 이응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리을을 탈락시켜서 야여, 예요, 유이로 적을 거야. 근데 다음과 같은 의존 명사는 보는 대로 적는데, 의존은 뒤에 할 거야. 우리가 다시. 아무튼 뭐 그렇대. 면리냐, 그럴 리가 없다. 같은 것들은 그렇대. 그런 것들은 예외가 있어. 이거는 좀 외워야 돼 우리가. 자, 부침 1. 첫머리가 두음 법칙은 두음 첫머리에 관련된 거니까 당연히 두음이 아닌 경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뭐 와도 보는 대로 적으면 돼. 뭐 계량, 설량, 수력 이런 식으로 적으면 돼. 근데 이런 경우도 있기는 해. 자, 얘가 이 글자인데 두음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그냥 놔둬야 돼. 그치? 두음이 아니니까. 근데 요 경우에 앞에 게 모음이나 니은이 온 경우에는 얘들만 다른 거 말고 얘들만 멸율만 두음이 아니더라도 그 앞에 모음이나 나처럼 아로 끝나거나 군처럼 니은으로 끝나면 이렇게 안 적고 이렇게 적는데, 얘도 원래 이런 글자인데 이렇게 안 적고 이렇게 적는데, 왜? 얘 두음이 아니기 때문에 멸로 적어야 하지만 앞에 게 모음인 아로 끝나거나 자음인 니은으로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나열, 분열, 실패율, 백분율 이런 식으로 적는데, 그렇구나. 어렵지 않죠? 예시들이 많아서 좀 어려워 사실은. 가보자. 민준아.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쳐 적는다는 건 없던 시옷을 적어준다는 거야. 없던 시옷을 적어준다는 거야. 받쳐 적는다는 건 적어놔야 돼, 나영아. 없던 시옷을 적어준다는 거야. 자, 첫 번째 경우는 적었어, 상민이.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 여기까지.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라는 건 의미가 있는 두 개가 이렇게 붙었다는 거야. 혼자 썼을 때 의미가 있는, 얘들을 우리가 어근이라 하거든. 어근. 그래서 어근과 어근이 붙어 있는. 근데 얘도 순 우리말이어야 되고 얘도 순 우리말이어야 돼. 순순 네 어근이 있을 때
가능하되 아무튼 그 다음에 2번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 마찬가지로 또 합성어여야 돼. 그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합성어의 반대가 파생어라는 거거든. 합성어의 반대 파생어인데 요런 애들 덧 같은 애들 혼자 못 써 얘들아. 덧 같은 애들 질 요런 애들 혼자 못 써. 요걸 접사라 하거든 우리가. 그래서 앞에 오면 접두사 우리 요번에 피동사동 할 때 했었거든. 뒤에 오면 접미사라 하는데 아무튼 앞에 오든 뒤에 오든 접사가 오잖아 만약에. 그럼 신경은 쓰지 마. 안 돼. 왜냐하면 무조건 합성어일 때만 가능해. 그 말은 파생어는 사이시옷이랑 상관이 없더라 하는 거. 그 다음 또 1번이 순 우리말이니까 순순 가능하고 2번이 순 우리말과 한자어니까 순한 한순 가능해. 그럼 우리는 일단 합성어냐 파생어냐 확인하고 파생어면 신경 쓰지 말고 합성어네. 그럼 얘가 혹시 한한은 아닐까? 만약에 한한이 오면 또 신경 안 쓰면 돼. 한한은 안 돼. 얘가 순순일까? 순한일까? 일단 마지막에 다시 고민할 거고 합성어냐 파생어냐 고민해서 합성어면 제끼고 한한이 돼 있으면 제낄 거야. 근데 한한이 돼 있는 것 중에서 인마들은 외워둬야 돼. 고간, 세방, 수자, 차간, 태간, 해순대 없던 시옷을 넣어주는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 번씩 이런 게 막 나온단 말이야. 이런 것들. 그럼 애들이 선생님 얘가요 사이 시옷을 몇 항에 들어가요. 얘가 일단 하겠지만 다시 봐봐. 얘가 끼 되거든. 끼. 그러면 지금 1에 1 하면 된소리 되는 거.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이루어진 말인데 그러면 얘를 이렇게 적으면 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야. 근데 지금 모음과 모음 사이에는 된소리가 될 이유가 없잖아. 근데 빠가 되니까 이걸 설명하려고 여기다가 없던 시옷을 넣어서 디귿으로 바뀌고 디귿 때문에 된소리가 된다라고 설명하려고 우리가 시옷을 넣는 거거든. 이 사이 시옷이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사이 시옷은 우리가 원래 발음이 이거였는데 이걸 설명하려고 시옷을 넣어서 이 발음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발음 두 개 다 돼. 둘 다 우리가 표준 발음으로 잡아주는 거야. 사이 시옷이라는 놈은. 이해했어 일단? 했어? 그러면 이제 애들이 이걸 고민한단 말이야. 선생님 이게 끼가 되는데 끼면 1에 1 맞아요. 이래 가거든. 근데 그래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얘의 원형부터 적어줘야 돼. 얘가 지금 이래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원래 시옷이 있는 애니까 상관이 없는 거야. 근데 이게 헷갈려. 나중에 되면 막 애들이 이걸 잘 봐야 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쪼갤 줄 알아야 돼. 근데 할 게 좀 많아. 합성어냐 파생어냐. 근데 합성어냐 파생어냐를 판단할 때 일단 쪼개야 되거든. 기본적으로. 쪼개보고 쪼갰을 때 원래 시옷이 있으면 신경 쓰지 말고 또 파생어다 하면 신경 쓰지 말고 그리고 순순이냐 뭐 순한이냐 이런 거 나와서 한한이다 하면 요 6개가 되는지 안 되는지만 확인하면 되고 그럼 여기서 나왔던 뭐 간, 방, 그다음 수, 그다음 차, 간, 뭐 회 요런 게 한자어구나. 그럼 혹시 여기 또 나오면 뭐 예를 들면 횟수 이런 거 했을 때 수가 한자어니까 이게 순이랑 한자네. 왜냐하면 나중에 되면 이 글자를 이게 수 되니까 여기로 막 집어넣어. 그래서 얘는 1-1 때문에 사이 시옷을 넣었다 이렇게 막 나오거든. 그럼 우리가 얘가 순순인지 순한인지도 알아야 되는 나중에 되면 다 외워야 돼. 근데 좀 헷갈려 사실. 우리가 지금 한자를 사실 많이 모르거든. 쌤도 잘 몰라 한자는. 그래서 이건 나올 때마다 조금씩 익혀둘 수밖에 없어 우리가. 근데 보통 보면 우리가 이제 물수 하잖아. 뭐 그럼 물수 하면 물이 고유어고 수가 한자거든.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이제 물수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면 될 거야 우리가. 자 일단 가볼게 계속. 그래서 일단
30항의 1은 순 우리말 합성어인데 무조건 모음으로 끝나야 돼. 왜냐하면 사이 시옷은 없는 시옷을 넣는다고 했으니까 모음으로 끝난다는 말은 받침이 없다는 말이잖아. 그지? 받침이 없어야 여기 시옷을 넣을 거 아니야. 일단은. 받침이 있으면 못 넣지. 받침이 있는 거에다가 다시 시옷을 넣을 수는 없어. 일단은 받침이 없어야 돼. 그래서 1-1 보면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 뭐 기밥인데 기밥. 나루빼인데 나루빼. 뭐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기 때문에 시옷을 넣는 거고. 1-2는 일단은 니은 쪼갰을 때 이렇게 쪼갰을 때 뒤에 말이 니은이나 미음이어야 되고 그 앞에 니은 소리가 덧난다 했지. 없던 게 생기는 거야. 없던 게. 그래서 아랫니 이래 나와. 여기 시험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래 나와. 이게 많이 나와. 이 뭐야? 둘 중에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막 나와. 그럼 우리가 쪼개보면 해 플러스 님이잖아. 그러면 해는 어근이잖아. 님은 혼자 못 쓰거든 얘들아. 님은.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님 하는 그 님이 아니고 높임의 의미의 무슨 님 이래 되거든. 그러니까 얘는 파생어기 때문에 발음할 때는 해님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우리가. 근데 안 돼. 얘는 그냥 그대로 해님 해야 돼. 해님. 우리가 일상적으로 할 때는 해님 하거든. 이런 건 좀 헷갈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거야. 근데 예로 들은 것들, 예외인 것들은 거의 많이 나오고 학교에서 학습지나 이런 걸로 줄 거니까 학교생들이 예 들어주면 필기 잘 해놓고 열심히 해봐. 자, 1-3 니은 소리가 덧나려면 니은 소리가 덧난다는 건 쪼갰을 때 인마가 이래 된다는 거지. 그럼 무조건 초성이 이응이어야 돼. 이응은 없는 거니까. 없는 초성이 이응이 돼야 이렇게 니은이 더 생길 수가 있어. 그러면 30항 1항에 1에 2냐 3이냐를 구분하려면 뒤에 게 초성이 이응이냐 아니냐만 보면 돼. 사실. 그 다음에 2는 순 우리말과 한자인데 2의 1번 보면 기병 이래 되네. 기병 그죠? 그럼 얘는 기가 순수 우리말이지. 병이 한자고 그죠? 새깡 새가 한자가? 강이 한자가? 아, 강이 한자구나. 가람강. 전세, 집. 전세. 집 가짜 되니까 전세가 한자겠네. 해수는 아까 수가 한자였고. 2번에서 제삿날. 날이 한자가? 날 일자니까 제사가 한자겠네. 그죠? 텐마루, 태가 지금 아까 밑에 나왔던 태간이랑 똑같은 거니까 제가 한자겠네. 양치물 물수 되니까 양치가 한자겠네. 이 정도는 이제 좀 익혀놔야 돼. 이 정도는 사실. 그래야지 우리가 어디에 집어넣느냐가 나오거든 사실. 예사일 일사 이래 되니까 예사가 한자 같고 디후 이래 되니까 후가 한자 같고 보통 그렇다 그제? 이렇게 익혀둬봐. 첫 시간이라서. 자, 그 다음에 니은 첨가는 우리가 했어. 운변동 할 때 표준어 규정에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앞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어쩌고 해서 이야 여유일 때는 니은을 첨가하더라. 그래서 솜니, 헛니 됐다가 혼니, 꽃잎 됐다가 꽃잎 뭐 이런 식으로 니은 첨가되는 것들 좀 알아둬야 되겠지 우리가. 자, 띄어쓰기 기본 원칙은 각 단어를 띄어쓰는 원칙을 한다는 거고. 2번에 자, 세 번째 것만 볼게. 우리가 민준아 43항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었어. 개, 대, 돈, 마리, 벌, 살, 손, 자루, 죽, 채, 켤레, 쾌 뭐 이런 것들은 띄어 써야 돼. 근데 보통 보면 이제 앞에 말이 뒤에 말을 꾸민다. 개는 개인데 한 개, 대는 대인데 한 대, 돈은 돈인데 서돈, 마리는 말인데 한 마리 뭐 이런 식으로 뭔가를 꾸미는 말이 있으면 무조건 띄우거든. 그러니까 단위를 나타내는 말은 앞에 무조건 꾸미는 게 오기 때문에 띄워준다고 생각하면 될 거고.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가
순서가 있어. 2시 30분 5초, 제1과 3학년, 6층 이렇게 순서적으로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려. 진짜로 이런 숫자, 아라비아 숫자가 있어. 1446, 10, 뭐 9 이런 식으로 할 때는 붙여 쓸 수도 있어. 자, 조사가 문제인데 자, 봐. 얘가 조사면 나는 앞말에 붙일 거야. 조사의 의존성은 혼자 못 쓰고 붙여 쓴다는 거야. 됐지? 의존명사라는 놈은 명사야. 일단 명사. 그러니까 띄웠을 거야. 띄웠을 거야. 조사의 의존성은 혼자 못 띄우고 무조건 붙여 쓴다는 거고, 조사의 의존성은. 의존명사의 의존성이라는 건 딴 거야. 딴 거. 붙여 쓴다는 게 아니고 일단 명사기 때문에 띄울 거야. 됐지까지? 그러면 의존명사의 의존성은 뭐냐 하면 내가 이 까만 의존명사를 쓰려면 무조건 인마가 와야 돼. 짝으로 와야 돼. 짝으로. 항상 이 짝을 이뤄서 와야 돼. 숟가락이 있으면 젓가락이 있듯이 얘를 쓰려면 무조건 얘를 써야 돼. 이런 의존성이 있는 거야. 붙인다는 의존이랑 달라. 그러니까 조사 의존성하고 의존명사는 달라.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 새까만 놈이 조사다 하면 붙이면 돼. 새까만 놈이 의존명사다 하면 띄우면 돼. 근데 이게 문제인 거야. 인마가 조사인지 의존명사인지 어떻게 구분할 거냔 말이야. 이게 어려워. 이 싸움이야 결국에. 그럼 우리는 이 까만 놈이 조사냐 의존명사냐 판단하지 말고 의존명사는 무조건 인마가 와야 된다며. 그러면 인마를 파악하면 되는 거 아니야. 무조건. 인마가 없으면 조사한 거야. 인마. 의존명사 쓸 수가 없거든. 얘가 없으면. 얘가 있으면 무조건 의존명사가 오는 거야. 짝이기 때문에. 쌍쌍으로 같이 오니까. 그럼 얘를 판단하자. 우리는. 얘. 됐나? 얘는 뭐냐 하면 의존명사를 꾸며주는 놈이야. 의존명사를 꾸며주는 어떤 놈. 뭐 가정사형 어떤 형일 수도 있을 거고 가정사일 수도 있고 아무튼 의존명사를 꾸며주는 놈이 올 거야. 무조건 적어놔. 제일 중요한 거야. 꾸며주는 애가 올 거야. 의존명사는. 적으라고 세우나. 고민하지 말고 왜 고민을 해. 의존명사에다가. 자, 조사를 한번 보자. 일단은 조사는 앞말에 붙였을 거야. 뭐 이, 마저, 밖에, 에서부터, 으로만, 이나마, 뭐 입니다 이런 것들. 애들이 입니다를 좀 많이 틀려. 입니다는 조사 이다에서 온 애기 때문에 붙일 거야. 잘 봐야 돼. 근데 봐봐. 정의를 딱 내릴 때 외우지 마. 애들이 밖에는 조사네. 밖에는 조사니까 붙여야 되겠네. 이래 하는 거 아니야. 맞춤법은 문장에서 보는 거야. 이 밖에가 뭐뭐 밖에야. 오직 이 말. 단지 얘밖에 없어 할 때 밖이란 말이야. 근데 만약에 문장에서 야, 꽃이 안에 없네? 어디 피었어? 꽃이 밖에 피었어? 이래 만약에. 그럼 이거는 뭐뭐 밖에가 아니고 안이 아닌 밖에가 돼버리지. 그럼 이 밖에는 띄워야 되는 거지. 앞에 말이라. 이게 헷갈려. 문장을 잘 봐야 돼. 따라왔어? 어떤 문장인지를 봐야 돼. 그러니까 외우지 마. 밖에는 무조건 뭐다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야. 외우면 안 돼, 우리가. 그래서 문장을 쭉쭉 볼 거야. 의존명사는 이런 거야. 뭐 것, 수, 만큼, 뭐 어떤 이, 뜻한 바, 지 이런 게 전부 다 의존명사인데 보면 아는 이 것을 꾸며 하리 수를 꾸미고 천천히 봐. 먹으리 만큼을 꾸미고 아는 이 이를 꾸미고 됐지?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만 나오면 쉬운데 자 앞에 봐. 품사의 통용으로 해서 우리가 이 뿐이 조사로 쓰일 수도 있고 의존명사로 쓰일 때도 있어. 이게 어려워. 미쳐 사람만. 그 시험에 이렇게 막 나와. 예를 들면
이렇게 묻는 거야, 이제. 이 대로가 조사면 붙일 거고 의조명사면 띄울 건데 우리는 앞에 놈을 본다 했단 말이야. 얘가 얘를 못 꾸밀 수가 없어. 그럼 얘는 조사인 거야. 얘가 얘를 꾸밀 거야. 그러면 얘는 의조명사일 거야. 이렇게 해서 구분할 거야, 우리는 이제. 어렵대. 그래서 셋뿐이야. 했을 뿐이야. 전봇대만큼 애쓴 만큼 법대로 약속한 대로 이런 식으로. 근데 뒤에 또 나오겠지만 지 같은 것도 좀 어려워. 지도 또 나와. 왜냐하면 조사로 쓰이기도 의조명사로 쓰이기도 하면서 어미로 또 쓰이는 것들이 있어. 그런 것들이 나올 거야 이제 또. 근데 일단 우리는 지금 조사 그리고 의조명사. 조사냐 의조명사 앞에 놈이 띄우는 기능이 수식하는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볼 거야. 일단은 그걸 볼 거야. 보다가 문제 풀면서 또 나올 거야. 그래서 가보자. 자, 맞춤법의 기본 원리. 나요, 몰라요. 초록색에서 무난해요. 어디 무난 인사가 이런 거는 좀 요즘에 문제가 좀 많이 되긴 하지. 한번 봐봐. 쭉 읽어보면 될 거고 아까 했던 것들 내용들 이렇게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고 쭉쭉 넘겨봐. 이 예시를 잘 봐야 돼. 나 물 좀 다오. 나물 좀 다오. 그러니까 띄어쓰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의미 전달이 안 되지, 그치? 자, 어렵다. 25항 세훈아. 일단 하다가 붙는 어근이 있어. 반듯하다, 어렴하다, 더욱하다 뭐 이런 것들 있어. 거기에 시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거나 기본적으로 어떤 부사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에는 원형을 밝혀 적을 거야 우리가. 그래서 밑에 보면 두 번째 어렴풋이냐 어렴풋이냐 했을 때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형을 밝혀 적는다라는 말은 예를 들면 얘를 그대로 적는 거고 밝히지 않는다는 건 뒤에 무조건 어떤 모음으로 시작된 누군가가 왔을 거야. 누군가가. 그럼 여기 받침을 집어넣으면 돼. 받침을. 그럼 만약에 이런 말처럼 받침이 없는 애가 있잖아. 그럼 우리는 요거를 받침 없는 거 집어넣어. 그러면 원형이 나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하다 보면 이런 말이 막 나온단 말이야. 그럼 야는 원형이 뭐겠어 하면 이 쪼개면 돼 그냥 우리가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쪼개 들어가야 된대. 나오잖아. 이렇게 쪼개 이렇게 땡겨오면 돼. 원형을 보려면 분명히 원형이 있든 없든 뭔가를 땡겨왔을 거야. 아니면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줬든지. 요 연습을 계속 할 거야. 이걸 연습 잘해야 돼. 이게 좀 어려워 사실. 자, 그래서 지금 다 우리가 두 번째 걸 봤을 때 달빛이 보자 어렴풋이로 할 거냐 아니면 원형을 안 밝히고 시옷을 집어넣어서 어렴풋이로 할 거냐 봤을 때 얘는 기억. 하다가 붙는 어근에 이가 붙었네. 이가 붙었네. 기억. 그 다음 니은 얘는 하다가 붙지 않는 경우 반듯하다. 반듯하다는 하다가 안 붙는데 붙는 것 같지 않나? 붙는 것 같지 않나? 자, 그래서 얘는 안 붙는데. 그리고 딕은 부사의 더욱이라는 부사의
이가 붙어서 또 부사가 된 경우 더욱 이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보면 좀 설명이 좀 있거든. 보면 뭐 반드시는 틀림없이 꼭의 의미로 하다가 붙지 않는 경우다. 아, 뭐 의미가 좀 다르지. 반드이가 있어. 근데 이제 애들이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그러면 얘가 맞으면 얘는 무조건 틀렸네요.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는 않아. 상황에 따라 다른 거야. 상황에 따라 뭔가 반듯하게 있다 할 때는 반드이 서 있다 뭐 이렇게 돼.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른 거지. 물론 이제 어렴풋이 이런 말은 없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는데 그 문장에서 그걸 쓰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 그걸 좀 잘 봐야 돼. 뭐 이런 것도 있잖아. 놀이는 되는데 놀음은 안 되거든. 노름은 노름 이런 식으로 쓰거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달라. 어떤 말이 왔을 때 어떤 걸 하고 어떤 말이 왔을 땐 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 우리가.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얘는 맞아 얘는 무조건 잘못된 말이야 이러지는 않잖아. 문맥에 따라서 의미가 다른 것뿐이 달라지는 거지 이제. 그런 것도 좀 힘들 거야 이제. 자, 꼭 읽어봐야 돼. 이따가 읽어보고 그 다음에 된소리도 지금 미래인께 예시가 좀 많아. 지금 보면 예시들이 좀 있으니까 좀 해주고 여기 보면 아까 했던 것들에서 우리가 예외적인 것들 뭐 예시도 나오고 많아. 그리고 여기도 된소리 대기 1학기 때 했던 것들인데 한번 읽어보고 연륜은 아까 했으니까 이것도 두음법칙하고 보면 되고 예시들이 굉장히 많대. 예시들이 기억을 취하고 니은을 버린다는 건 기억이 표준어로 적는다는 거야. 이런 것들 왜 이렇게 되는지 이게 원래 열이고 원래 률인지 원래 양인지 원래 량이었던 놈이 양이 오는지 이게 헷갈려. 나중에 되면은 그러니까 원래 어떤 말이었는지를 잘 구분해야 돼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됐지. 다음에 요건 아까 했던 것들이고 합격률 하는 거 싹둑 언뜻 뭐 이런 거 나열 이런 거 정도는 좀 쉽지 우리가. 온율 듬뿍 짭짤 짭짤은 왜 그렇게 했어? 쌍지읒이 두 개 있으니까 했는 거겠지 그죠? 행렬 행렬은 지금 두음이 아니니까 했는 거고 뭐 갑자기 이런 것도 이제 좀 보일 거야 조금씩 이제는 왜 틀렸고 왜 맞고 예시들 있고. 자 쉬워 또 한번 보자. 등교길 등교길 되네. 빈 되네 그지? 빈 예시만 쭉 봐. 그리고 밑에 보면 얘를 잘 찾아야 돼. 얘들을 어느 경우기 때문에 얘가 사이 시옷을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가 첫 번째. 얘가 사이 시옷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두 번째. 그 다음 얘가 사이 시옷이 맞긴 한데 어떤 조건 때문에 된 애야. 이렇게 3단계를 우리는 다 구분을 해줘야 돼. 근데 하다 보면 좀 어려운 게 많아. 고래기름 막 헷갈린데 고래기름 여기도 예시들이 좀 많지 지금. 예시들 아까 했는 거고 대표적인 것들만 몇 개 딱딱딱 있으니까 다 외워야 돼. 지금 다 외우지 말고 문제 풀 때는 그냥 보고 풀어. 지금은 지금 외우면 다 까먹어. 12월 달부터 외워. 그때는 달달달달달 외워야 될 거야. 아까 우리 했던 거 자 비가 그치고 해님 해님 파생어야. 님이 조사하기 때문에 해수 햇수 손 우리말 해 한자어 수 합성어야. 몸으로 끝났어. 햇수 돼 햇수. 3번 수도물 둘 다 우리 그 순 우리말이지. 그래서 합성어고 수돈 되니까 썼고 베개와 이시 만나서 앞말이고 베갯닛 니은 되네 그지? 베갯닛 니은 차잔 노랜 되네 그지? 순 우리말과 한자 차가 우리말이고 잔이 한자가 맞나? 차가 우리말 맞나? 마시는 차 우리말 맞나?
이런 게 잘 헷갈려. 한번 찾아봐. 이거는 노래 말, 노래랑 말은 또 우리말이고. 그 다음에 또 왼쪽에 보면 나와 있는 예시들이 다 고만고만해. 사실은 나올 만한 것들이. 근데 전혀 처음 보는 막 단어들을 가지고 와서 하긴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어보다 보면 나올 거야. 30분 만에 도착했네. 이 만 잘 봐야 돼. 만이 굉장히 헷갈려 얘들아. 만이 지금 뭐뭐만 있지. 그것만 할 때만 조사야. 뭐뭐만 할 때만. 그것만 할 때. 다른 것들은 시간의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띄울 거고. 그 다음에는 보자. 다른 거는 없고. 30분 이런 거 뭐 시간 단위 있고. 자, 얘 한번 볼까? 예. 1번. 우리가 지가 있어. 뭐 예를 들면 이사 온 지, 떠나 온 지. 지가 시간의 의미를 만약에 가져. 시간의 의미. 뭐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시간. 그러면 우리는 띄울 거야. 의조명사니까. 근데 이거 봐봐.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아까 했잖아. 얘가 꾸미는지 안 꾸미는지 해서 조사냐 의조명사냐만 구분하라 했잖아. 우린 지금까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얘가 얘를 꾸미는 것 같아. 지금 보면. 그지? 귀여운 지 되는 것 같아. 근데 문장에서 봐봐. 문장에서 지가 시간적인 어떤 의미를 안 가져 지금. 그러니 얘는 니은지라는 어민 거야. 이게 헷갈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는 걸 신경 쓰고 생각해야 돼. 지 같은 경우. 근데 밑에 거는 시간의 의미를 좀 가져 얘들아. 시간의 의미를 가져. 그래서 떠난 지 이런 식으로. 헷갈리지.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에 그렇게 여기다 하는 전미사 시는 붙여 쓰는데 현상이 일어난 그때 딱 그때 하는 시는 띄었을 거야. 중요시한다. 신청자가 초과하면 이거지. 초과하는 일이 생기면 초과할 때 하니까 띄워줄 거야. 자, 그 다음에는 왼쪽에 있는 거 뭐 한번 보면 될 거고, 뭐 셋이 꾸밀 수가 없고 연습했으리 뿐을 꾸미고 마음이 꾸미는 기능 없고 트는이 꾸미는 기능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는 그렇게 기분하면 되고 아까처럼 뭐 시나 지 같은 거는 한 번 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보통 이제 학교에서 시험을 좀 어렵게 내면 예시를 이렇게 안 내고 새로운 문장을 막 내. 우리는 자랑스러운 제1고 1학년 학생으로 뭐 열심히 뭐 공부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이런 문장을 새롭게 막 해놓고 위에서 띄었을 곳은 몇 군데냐 이래. 사람 미쳤군데. 1번 5군데, 2번 6군데 이래 보면 와, 욕 나온다. 문제 풀다가.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워. 그리고 왜 띄워야 되느냐? 얘는 어떤 경우이기 때문에 띄워야 되고 얘는 어떤 경우이기 때문에 띄우면 안 되느냐? 뭐 단위명사기 때문에 띄운다, 의조명사기 때문에 뭐 한다, 뭐 조사기 때문에 붙인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소수령으로 쓰려 하면 나중에 잘 외워야 될 거야. 그 다음에는 뭐 지금 설명에 2번 보면 조사가 여러 개 붙는 경우도 있기는 해. 뭐 그런 것도 좀 받을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너희가 앞에 했던 거고 읽어보면 알 것 같고. 이건 옹변동인데 왜 나왔을까? 요것도 한번 봐봐. 요것도. 우리가 봤을 때 요렇게 할 수도 있고 요렇게 할 수도 있어. 우리가 봐봐. 쌤 봐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일단 띄웠다는 건 단어를 기준으로 띄운다 했으니까 우리가 봐봐. 얘가 하나의 단어고 얘가 각각 하나의 단어라는 거겠지. 그럼 이걸 어떻게 띄웠어? 이렇게 고민하는 게 아니고 문장에서 얘는 하나의 의미로 우리 집안, 우리 가문, 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아? 할 때 그런 집안일까. 얘는 진짜
집의 밖이 아닌 아닐 거야. 그러니까 문장이 좀 달라져. 뭐 이런 것도 있잖아. 우리 보면 형 중에서 키가 제일 크고 덩치가 제일 큰 형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의미를 가지는 거야. 근데 얘는 그냥 맞이 첫 번째 형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얘가 띄워야 돼, 붙여야 돼, 얘는 띄우면 틀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문장 안에서 조금 달라져. 그러니 얘도 내가 다리를 다쳤어 얘들아. 다쳐가지고 못했어. 아니야. 내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축구를 하긴 했는데 제대로 못했어. 실력이 부족했어. 아, 내가 다리를 완전 부러져가지고 참여를 못했어. 아예 못했어. 이런 식으로 나뉘는 거야. 밑에 것도 마찬가지야. 안 되다 하는 거. 안 되다. 아이고 참 안 됐다. 쟤 참 안 됐다. 뭐가 된 게 아닌 게 아니고 그냥 딱 하나의 의미로 좀 뭐 좋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의미로 쓰는 거고 띄워버리면 진짜 된 게 아닌 거지. 걔는 그게 안 된 거지. 말 그대로. 이런 게 좀 헷갈릴까. 방금 했던 거 뭐 큰 집이나 뭐 집꼬리 같은 것들 비유적인 것들 좀 보고 보자. 결합한 두 명사 중에 하나 이상이 순우리말인가? 아니요. 장미.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표현해 주면 하면 좋긴 한데 잘 안 해줘. 사실 시험전에서는 잘 안 해줘. 그러니까 내가 좀 외워야 될 거야. 그러니까 얘는 둘 다 한자니까 여기로 집어넣었다 그지? 두 개 중에 앞단어가 모음으로 끝났나? 다 모음으로 끝났네. 그죠? 첫 소리가 된 소리 됩니까? 막내 똥 되나? 막내 똥 되는 것 같나? 난 안 되는 것 같은데. 막내 동생 안 하나? 막내 동생 하나? 막내 동생? 네, 막내 동생 하나 봐. 막내 동생. 그래서 집어넣고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 시냇물 집어넣고 니은 나뭇잎 되니까 이렇게 집어넣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좀 어렵대. 보다 보면. 그러니까 문제 숙제로 해올 때 보기들을 다 분석해요. 그래, 안 되는 거는 물음표 놓고 같이 볼 거야. 우리가 같이 해석할 거야. 굳이 안 찍어도 돼. 답이 안 중요해. 얘는 보기 하나하나가 다 중요해. 우리가 순대국 되지. 순대국. 초점 되는 거 같잖아. 초점. 근데 안 돼. 둘 다 한자이기 때문에 다 있어도 해당하지 않아. 초점 이런 게 좀 어렵지, 그지? 초점 하나? 초점 안 하나 우리는. 자, 우리가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있어. 던을 쓰면 우리가 이번에 1학기 때 시제할 때 던을 쓰면 과거 시제라고 배웠거든. 그래서 사든지 말든지 하면 과거의 의미가 돼버리기 때문에 쓰면 안 돼. 이건 잘못된 거야. 그래서 사든지 말든지 둘 중에 내용을 가리지 않는 거. 자든지 말든지 가든지 말든지 든지야 든지. 던이라는 건 과거 의미 할 때 아 내가 그때 뭘 먹었던지 기억이 안 나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지. 쓰면 안 되고. 오뚜기 3분 요리 보면은 오뚜기로 돼 있지. 잘못된 거야. 하다가 붙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됐기 때문에 오뚝한 어떤 이 물건에서 오뚝이가 돼야 돼. 오뚜기 3문짜장은 이렇게 써있는데 다 틀린 거야. 잘못된 거야. 요대랑 구분 못하는 애들 없지? 거의 다 알던데 고등학생. 다 구분 다 되지? 되지, 돼요, 뭐 다 알지? 요 정도는. 밑에 거 얘는 조금 어려워하는 애들이 좀 있어. 헷갈려 우리가. 이것도 한번 읽어봐. 며칠이 맞아. 몇일이라 하는 경우가 좀 많긴 한데 며칠이 맞아. 잘못된 거 보자. 어디 갔나? 만들다. 예, 미음에서 만들. 원형을 밝혀야 되거든. 만들. 이렇게. 그리고 조려. 오랜 시간 조리다. 직접 달인.
달인, 그지? 다림이 다리는 거 되잖아. 성장률, 요건 했고, 미시오, 문장을 끝낼 때는 미시오로 끝내야 되거든. 종결형 어미에서는 오로 끝내야 돼. 요것도, 이게 지금 너무 상세하지 않거든. 왜 만듦에 만들을 해야 되느냐, 뭐, 조려하고 조려가 뭐가 다르냐가 지금 없는데, 다른 출판사에 보면 이 설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볼 거야. 그리고 2번에 덮밥 같은 거. 육개장 김치찌개는 진짜 많이 틀리거든. 진짜 많이 틀려. 그리고 생각컨대 이런 것들. 맛있대. 대어이냐 아이냐. 가득해지는 이런 것들. 샘솟는. 믿는 띄우고 대로. 날라갔다라고 많이 쓰거든 애들이. 날라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봐야 돼. 예시로. 저거는 굳이 이유까지는 필요 없을 거고. 그리고 뒤에 보면 여기서 뭔가 하나 나올 것 같아. 요거는 경상 애들은 내가 볼 때는 필요 없고 한 요 정도? 못지않게 만큼 뭐 요 정도? 요 정도 단어 알면 될 것 같고 뭐 역할은 뭐 이거는 상식이니까 좀 알아둬야 될 것 같고 나영이는 아마 이거 다 배웠으면 좋겠고 나중에 되면 답변만 다 외워야 돼. 답변만. 뒤에 보면 100만 원대 정도 경상도 좀 생각해보고 비상시 이것도 조금 생각해보고 나머지는 뭐 없을 것 같아. 그 정도. 그렇게 해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 요거는 끝까지 다 풀어올 거야. 다음 주 화요일 적어놔. 금요일은 우리가 김종천 걸로 좀 할 거야. 맞춤법. 김종천 걸로. 지금 한 20분 남았는데 한번 읽어봐. 읽어보고 다시 안 되는 거 내한테 얘기해주고 금요일은 김종철로 문법 나갈 거고 갔다 와.